일단은 독립이라는 사건의 독립이란 건요. 이제 A, B가 약간은 서로한테 관여를 안 해주는 사건을 이제 사건의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이걸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일단 요렇게 부릅니다. 자, B 기분 A. A가 주어졌을 때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지난 시간에 조건 확률이라고 불렀고, 그다음 두 번째, B 기분 AC.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리고 이 확률은 PB다라고 하는 게 사건의 독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 값에 대해서 관계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할 때를 A와 B는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식을 잘 보시면 P, B 기분 A는 PB다라고 하는 게 사건의 독립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식화시키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조건 확률식 있죠. 요걸로 좀 잡았을 때 P, B 기분 A는 PA.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로 보고 그거에서 P,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A 기분 B라, 아니 B 기분 A라고 부르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PB라고 쓸 수 있다라는 식이 되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PA를 곱해준 식, 이 자체를 우리가 사건의 독립 조건이라고 외워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은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라고 불러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럼 이게 아닐 때는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랑 B가 이제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 B 기분 AC.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다르다면은 A와 B는 뭔가에 얽매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종속 관계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요. 설명 예제를 살짝 볼게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사건 A, 첫 번째가 A, 그 다음 두 번째가 B, 이렇게 불렀을 때, 자, 일단 B 기분 A,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세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는 B 기분 A, 요걸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이 일어날 확률 빨리 봐요. 자, 요거를 B 기분 A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처음에 흰 공 꺼내고 두 번째도 흰 공 꺼내야 되거든요. 이때 공을 넣는 경우랑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이렇게 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흰 공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을 넣잖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도 이제 흰 공을 꺼내야 돼서 얘도 5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A랑 B의 그 확률이 그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5분의 3. 그래서 이때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긴 해요. PB근 A랑 PB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보시면은 B가 나올 확률 그리고 PB 기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잡았을 때 일단 두 번째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첫 번째에서 이제 뭐 흰 공을 꺼내든 두 번째에서 검은 공을 꺼내든 이런 두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흰색을 꺼낼 확률은 이게 처음에 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검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서 이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확률이 좀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은 흰색 나올 확률은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꺼낸 공 다시 넣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는 4분의 2. 4분의 2 이런 경우가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검은색, 흰색 이렇게 나올 확률은 이제 처음에 검은색 5분의 2. 그다음 두 번째 흰색이니까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하나 남고 색이 한 개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4분의 3. 이러면 이제 두 확률이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합산하면은 20분의 이거 똑같나? 이건 똑같긴 하네요. 어쨌든 20분의 6 더하기 6, 20분의 12 이렇게 되는데 자, B기분 A는 A가 일어났을 때, 즉 처음에 흰 공을 꺼냈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요 경우를 뜻해요. A가 일어났을 때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2. 보시면은 얘랑 얘가 좀 다르니까 이 경우를 독립이 아니다라고 불러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는 우리가 독립사건을 좀 보시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종속사건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럼 태윤이 왔으니까 자 독립과 종속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은 요 식을 기억하세요.
사건의 독립. 어쨌든 독립에만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사건의 독립이란 건요. A랑 B가 그냥 좀 별개의 사건 취급한다. 이 말도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A, B 두 사건에 대해서 서로 연관이 없을 때라고 하는 걸 A, B가 독립이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태훈이도 지금 왔으니까 요 한 문장만 기억해요. 자, P,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 P, B 기분 AC. A가 일어나지 않을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사건이 A랑 A가 일어나지 않든 간에 P, B로 일정할 때를 서로 독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를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에 대한 문장은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 일단 요렇게 기억하세요. A랑 B가 별개일 조건은 A 교집합 B,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확률이랑 B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걸 A 교집합 B.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확률과 B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 이가 바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 이렇게 부르고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 수식 보시면은 P,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아니면 P, B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 같기 때문에 이걸 수식화시키면은 P, B 기분 A는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게 이제 P, B랑 같으니까 얘랑 얘를 곱하시면은 A 교집합 B인 P, A랑 B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은 P, A와 P, B를 곱하시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독립이려면은 그냥 이게 만족하면 독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밑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A랑 B가 서로 독립일 때 요 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 써먹는지 보여줄게요. A랑 B가 독립이면은 그냥 필수입니다.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은 AC와 B도 서로 독립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A와 BC도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독립이다. 또한 AC랑 BC가 일어날 확률도 독립이다. 자,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좀 많이 쓰거든요. A랑 B가 독립이면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도 독립이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도 독립이고 A랑 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때도 독립이다. 근데 어쩔 때 써먹냐면은 여러분들 중2 때 이미 풀어본 기억이 있어요. 자, 뭘 풀어봤었냐면은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A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시다. 그 다음 B가 마찬가지로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할게요. 교통면허 필기시험 뭐 이딴 걸 좀 봤다고 썼을 때. 그러면 불합격할 확률. 불합격할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 되고요. 중학교 때 미리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B도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1이 되거든요. 이때 이런 문제를 분명히 푼 적이 있습니다. 1번 A랑 B가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동시에 A랑 B가 모두 합격할 확률은 이 문장을 따라요. A와 B가 교집합. 그러니까 독립일 때는 항상 이렇게 돼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랑 B를 곱하면 된다. 라고 해서 A가 붙을 확률 3분의 2, B가 붙을 확률 4분의 3. 이 둘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A가 합격하든 B가 합격하든 별개의 그냥 뭐 시험 장소에서 본다고 칩시다. 그럼 A, B는 두 사건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합격할 확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A, B가 모두 합격할 확률은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2번 A는 붙고 B는 떨어질 확률. A는 붙고 B는 떨어질 확률은 우리가 중2 때 이렇게 풀었어요.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A는 붙고 B는 떨어질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A와 BC는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A가 합격할 확률, 그다음 BC는 B가 떨어질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래도 둘을 곱하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냥 두 확률을 곱한다고 생각하죠. 두 확률을 곱한다. 그다음 3번 A는 떨어지고 B는 붙을 확률.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A는 불합격하고 B는 붙어야 돼요. 그럼 이때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이미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이 상황이요. A는 떨어지고 B가 붙는 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둘을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A도 떨어지고 B도 떨어질 확률은 AC와 BC도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3분의 1과 4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사건의 독립을 알게 모르게 배운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사건이 독립일 때는 확률을 구할 때는 둘을 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사건이 독립인지 판정하는 거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확률과 B 확률을 곱하면 이 A랑 B는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A 교집합 B가 A 곱하기 B랑 다르면은 이 사건은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서술형에서 은근히 좀 내는데 이게 왜 맞는지를 좀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증명은 집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 옆에 나와 있는데 고3 때는 좀 많이 물어보긴 해요. 이 증명 관계는 좀 많이 물어보긴 했어. 자, 1번. A랑 B가 독립일 때, A랑 B가 독립일 때, 자, A랑 BC가 독립인 이유를 서술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걸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A랑 BC가 독립이려면요. A 교 BC 확률. A랑 BC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 PA와 PBC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맞으면 이제 독립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몰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걸 이 빨간색을 증명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이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A랑 B가 독립이다. 이 조건을 알고 싶으면은 A 교집합 B, A랑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A와 B를 곱한다. 이 파란색에서 우리는 문제를 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줄게.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PA 교집합 BC. 이게 뭐가 되냐면요. A-B가 되거든요. P. 차집합이 되겠죠. PA-B. 교집합과 C가 없어지면서 차집합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 A랑, 그 다음 B 쪽으로 봤을 때 A 빼기 B라는 확률은 요 왼쪽 확률, 요길 좀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 확률은 다시 보시면은 요 A 전체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A-B는 식으로 보면은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주면 돼. 이러면 딱 차집합 위치랑 동일해. A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 근데 우리가 A랑 B는 서로 독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A 교집합 B에는 A 곱하기 B 두 확률의 곱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를 빼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건의 독립이니까 교집합 자리에 A 곱하기 B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럼 공통인수를 묶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 PA로 묶으면 남는 게 이제 1 빼기 PB. 요렇게 좀 묶여지고. 근데 1 빼기 PB라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P의 B의 C.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요렇게도 쓸 수 있어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하시면은 그게 바로 A교 BC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A랑 BC도 서로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얘가 이건 비슷해요. AC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이랑 비슷하게 증명하면 되고 또한 방금 풀었던 것 중에 A랑 B가 독립일 때요. A랑 B가 독립일 때 거꾸로 AC와 BC가 서로 독립이냐? 독립이긴 한데 얘를 증명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잘 내요. 실제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AC와 BC가 독립인 이유를 똑같이 서술한다고 치면은 자 얘네들이 독립이 되려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AC교 BC는 AC 곱하기 BC 이런 느낌을 설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 계획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모두 쉴 겁니다. 모두 쉴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통이 여기 오늘 배우는 단원까지가 확률이긴 하고요. 그다음 이제 통계로 가는데 맨 처음에 확률이랑 통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확률 좀 길게 끌고 싶지 않고 어차피 주말에 좀 공부할 시간도 있으니까 설날 연휴에 그래서 그냥 오늘 좀 확률을 다 끝내려고 해요. 어차피 금요일 안 오고 다음 주에 뭐시기야?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확률 개념진도를 다 끝내고 그다음 수원 어차피 조금 남은 거 있거든요. 뭐 그거 하려면 하고 아니면 뭐 다음 시간을 좀 약간 넘겨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앞에 있는 2시간 동안 최대한 좀 확률 개념 좀 자세하게 가는 식으로 확률이 두 단원 남았거든요. 지금 확률의 독립, 종속 이거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확률의 독립사건의 확률 이런 걸 배우는데 독립 시행 확률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뭐 연습 문제는 뭐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긴 한데 개념 설명 자세하게 하면서 일단 중간고사의 범위인 확률까지 다 끝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최대한 좀 복습해 오시고 남는 시간에 수원은 하든지 아니면 좀 뭐 만약에 좀 개념 설명 길어지면은 그냥 수원 그 남은 것들은 그냥 다음 주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을 테니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수업 기록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다시 증명해 볼게요. 자, AC교 BC에 대한 확률이 AC 곱하기 BC냐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은 자, 먼저 요것도 봅시다. P를 붙여주면은 이게 맞으면은 이제 AC랑 BC가 동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 건데 얘를 먼저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PAC교 BC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P A 합 B의 전체 C 전체 1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1 마이너스 P의 A 합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1 마이너스 P A 합 B. 근데 자, 우리가 A 합집합 B는 항상 이런 식이 된다고 했었어요. 요 식을 좀 펼쳐주면은 1 마이너스 A 합 B는 A랑 B를 더하고요. PA와 PB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준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괄호를 풀어줬을 때, 분배법칙 해줬을 때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1-PA 빼기 PB 그 다음 플러스 P의 A 교집합 P 이런 식이 좀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할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PA 교집합 B는 A랑 B가 독립일 때 기준으로 A랑 B가 독립일 때 기준으로 A랑 B가 같이 나올 확률은 A랑 B를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PA 교집합 B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PA 곱하기 PB 이런 느낌을 좀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인수를 좀 묶어봅시다. 그래서 얘네 둘을 따로 묶으면은 1-PA 그 다음 뒤에 거 잘 보세요. 자, 뒤에는 마이너스 PB로, 아니다, 그냥 PB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PB로 묶어주면은, 자, 플러스 PB로 하나 묶어주면은, 남는 게 1-PA. 요렇게 좀 묶이게 될 거예요, 식자체로. 그럼 다시 여기가 1-PA, 1-PA.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다, 빼기. 마이너스 PB로 묶어야 돼요, 여긴. 빼기 PB. 그래서 요걸 1-PA로 묶으면은, 1-PA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또 요거로 묶으면 1-PB 이런 식으로 좀 전체식으로 좀 펼칠 수가 있게 공통인수 묶었어요. 근데 1-PA는 다시 우리가 P, A의 C, A의 여집합 볼 수 있고 그다음 1-PB는 P의 BC 마찬가지로 여섯 건의 확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요. 아까 전에 AC교 BC는 AC와 BC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C랑 BC도 독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꽤 서술형 혹은 빈칸 뚫게 잘 내시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옆에 있는 표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건 비교한다면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배반 사건은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 말이 비슷해 보여도 그냥 완전 다릅니다. A랑 B는 동떨어져 있다. 그다음 독립 사건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A가 일어나지 않든 PB가 변함이 없다. 근데 결론은 이걸 보시면 돼요. 독립사건은 A랑 B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A 확률과 B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예요. 애초에 말은 좀 비슷해 보여도 배반 사건은 A랑 B는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독립 사건은 A랑 B는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A랑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독립이란 거는 서로의 그 확률에 전혀 관계를 미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A랑 B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는 맙시다. 그렇게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 독립 사건은 교집합이 P 곱하기 PB.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독립 판정, 독립 종속 판정, 대표 문제, 확인 문제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확률까지 다 끝내는 걸 좀 목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조금 길게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녹화문 두 개로 펼쳐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시면 돼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인데, 자, A와 B가 독립이려면요. 이렇게 보실게요.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식이 돼야 돼요. A랑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요 식이 되는 독립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종속이다. 그럼 당연히 A랑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A랑 B를 곱한 거와 다르다. 그냥 이렇게 곱합니다. 이게 종속 같으면 독립. 이렇게만 판정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뭔 문제인지는 집합을 확인하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 자, 1번.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럼 A는요. 경우의 수로 좀 따졌을 땐 1, 3, 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는 1, 3, 5. 그다음 B라는 사건은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B는 3 이하,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는 1, 2, 3. 그다음 C는 2 또는 5가 나오니까 C는 2 또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미리 교집합을 다 잡아주세요. 왜냐면 이게 독립 판정이거든.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하고 싶을 때는 이것들의 교집합을 다 잡아. 1번. A 교집합 B는 너와 너의 교집합이니까 1과 3 이렇게 있어서 얘는 1과 3이 교집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와 C. B와 C의 교집합은 너와 너의 교집합이니까 이 하나가 있죠. 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와 A. A와 C 해도 돼요. C와 A의 교집합은 너와 너의 교집합이니까 O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확률을 잡을게요. 확률을 잡으면은 일단 전체가 한 개의 주사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전체는 6개인데 근데 A가 나오는 경우가 3개니까 이건 확률로 이제 확률로 다 잡아줄게. PA는 6분의 3, 2분의 1. 검은색으로 쓴 게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의 1. 그 다음 PB는 마찬가지로 6개 중에 1, 2, 3, 3가지 나오니까 6분의 3, 2분의 1. 세 번째, C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인데 전체가 6개니까 6분의 2 하면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교집합. 자, 교집합이 1, 3이니까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은 어쨌든 6개 중에 2개예요.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비교집합식은 2 하나니까 이거는 확률이 6개 중에 1개. 6분의 1. 그냥 원소분의 원소로 하면 돼요. 그 다음 A와 C의 교집합도 5 한 개니까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다 잡았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비교해봐요. 자 1번 A와 B를 보시면은 자 이게 맞으면 독립이에요.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가 맞으면 독립이다. 아니면 종속이다. 그럼 볼게요. A와 B의 확률을 곱하면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근데 A 교집합 B에 대한 자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두 식이 맞아야지만 독립이다. 그럼 또 A와 C가 독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교집합 C에 대한 확률이 A 확률과 C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A 확률 2분의 1, C 확률 3분의 1. 그 다음 A 교집합 C는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맞겠죠. 맞으니까 얘는 독립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치? 별건 없어요. 다 잡아주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동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B 교집합 C는 B와 C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B 교집합 C 6분의 1은 B와 C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과 3분의 1 곱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얘는 6분의 1. 그럼 D급도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니은 D급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럼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요. 어, 요거는 은근히 좀 헷갈릴 수 있어서 147, 148 모두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독립 판정이 더 헷갈리긴 해요. 독립 사건의 확률은 너무 쉽고. 한번 봅시다. 자, 147. 이건 둘 다 보여줄게. 아까랑 비슷하게 할 건데, 자, A는 3의 횟수가 적힌 사건이에요. 그럼 A는 뭐가 되냐면은 집합으로 3, 6, 9, 12, 15, 18. 얘가 전체 20까지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될 거고 B는 5의 배수니까 B는요 5, 10, 15, 20까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A 교집합 B는 뭐가 되냐면은 너와 너의 교집합이니까 3과 5의 공배수 15 이렇게 하나만 있죠. 15. 이걸 확률로 잡으면은 전체가 20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2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0. 20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20분의 4. 확률로 잡거든요. 근데 교집합은 하나니까 얘가 20분의 1이거든. 그럼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볼까요?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C랑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입니다. 근데 확률로 봤을 때 얘가 20분의 6, C가 뭔 소리야? 이게 C야, B지? 그럼 얘가 20분의 6 곱하기 20분의 4는 20분의 1이다. 말도 안 되는 식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종속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다음 148번도 독립과 종속의 판정을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조금 수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단원 끝날 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148번.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동전을 3번 던지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것처럼 2 곱하기 2 곱하기 한 8가지. 전체는 8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줘요. 자, 이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는 집합을 한번 봅시다. A는 첫 번째 앞면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동전 3번 던지니까요. 앞을 내가 동그라미로 할 거고 뒤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은 앞, 동글동글. 그 다음에 앞, 뒤. 맨 처음만 앞면이 나오면 되거든. 아니면은 앞, 뒤, 앞. 이렇게 돼요. 앞, 뒤, 앞. 그 다음에 앞, 뒤, 뒤. 요런 느낌이 이렇게 4가지. 이게 첫 번째 맨 앞에가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될 수 있다. 교집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써줍시다. 그 다음 B. 자, 이걸 하나씩 다 쓸까? 자, B. B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앞면. 그러면은 얘는 앞. 괜찮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 뒤. 여기가 앞돼야 돼. 여기 앞돼야 돼. 두 번째.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이 B입니다. 그 다음에 뒤, 뒤, 앞. 요 두 번째가 앞이면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뒤, 앞, 뒤. 이렇게 4가지가 있어.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온 사건을 우리가 B라고 쓸 것이다. 그 다음 C는 3번 중 2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와요. 그럼 C는 뭐냐면 똑같이 동전 3개를 던질 건데 앞면이 연속해서 2번만 나와야 됩니다. 2번. 그럼 얘가 첫 번째는 앞, 뒤. 이렇게 2번 연속. 그 다음 두 번째는 뒤, 앞. 이렇게 2개 바뀌어. 그렇죠? 그렇게 잡고 일단 확률 잡아주시면은 자,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은 얘가 8분의 4. 8분의 4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A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 두 번째는 8개 중에 4개니까 2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체 8가지 중에 2가지니까 얘의 확률은 지금 4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교집합해야 돼. 왜냐면 다 따져야 되거든요. A와 B, A와 C, B와 C. 그럼 이제 하나씩 위에다 쓸게요. A 교집합 B부터. 자, 요걸 사건으로 쓰면은 너와 너의 교집합이 일단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겹치면은 동글동글 아바밥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밥뒤 있죠. 아밥뒤. 그래서 아밥뒤. 아밥뒤가 또 교집합이야. 그 다음 얘는 앞뒤 앞, 앞뒤 뒤. 근데 얘는 뒤앞 앞, 뒤앞 뒤. 이 둘은 교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아바밥, 아밥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이 확률은 8가지 중에 2가지. 그래서 얘의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일단은 다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마음 편해요. 쭉쭉 쓸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 교집합 C. 니은에서 A 교집합 C 물어봤기 때문에 너와 너의 교집합. 이건 뭐가 있냐면은 앞뒤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뒤앞은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앞뒤 하나밖에 없어. 앞뒤 하나밖에 없고 8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얘는 8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게요. 8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교집합 C. 비교집합 C 같은 경우는 너와 너의 교집합이거든. 그럼 뭐가 있냐? 앞뒤 이렇게 있고요. 뒤압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2개. 그러니까 C 자체가 됩니다. 앞뒤, 앞 모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2개니까 8개 중에 2개 하면 얘는 4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좀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A와 B가 독립이려면은 아까 수식 쓴 대로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A 곱하기 B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교집합에 대한 확률 4분의 1. 4분의 1은 A 곱하기 B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 된다. 맞아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 맞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와 C가 독립이려면은 A 교집합 C는 A 곱하기 C가 돼야 돼요. 요게 만족해야 되는데 A 교집합 C는 8분의 1. 8분의 1이고 자 A는 2분의 1, C는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8분의 1 맞으니까 요것도 독립이 맞아. 얘도 독립 맞아. 그럼 B와 C 같은 경우는 B와 C의 교집합 4분의 1씩 써줄게요. B교 C는 B 곱하기 C가 맞으면은 독립이 맞는데 자 B교 C 4분의 1 그 다음 B는 2분의 1, 그 다음 C는 4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아니네.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그냥 교집합 약간 구하듯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기본 개념에 맞춰서 풀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자, 오히려 여기가 어려워요. 뒤에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미 중2 때 해봤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합 문제인데 요거.
요게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필수예제 7번부터 먼저 순서대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 그냥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풀면 돼요. 자, 이게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죠.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 교 B는 A 곱하기 B다. 이렇게 생각하고 돼요. 독립이니까. 근데 A와 B가 독립이면 문제 풀 때 이용합시다. AC 교 B도 AC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AC랑 B도 독립이다. 라고 아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 말이 있으니까 B랑 AC도 독립. 그러면 얘가 A 교 BC. 요것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C. 이게 다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게 다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는 AC랑 BC도 독립이 되기 때문에 AC교 BC도 AC 곱하기 BC다.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 옆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보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그걸 집합식으로 하나씩 쓰면은 AC 교비가 2분의 1이다. 같은 말은 PAC 곱하기 PB가 2분의 1이다. A랑 B가 독립이기 때문에 너도 독립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AC 교비 C도 이거 보시면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PAC 곱하기 PBC 요거는 또 이제 6분의 1이래. 요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 연립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분수 형태로 연립을 할게요. 전체 분수를 딱 취하면은 PAC 약분되고 그래서 PBC분의 PB 뭐 나중에 펼치면 되겠지? 요거는 요게 6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번분수 취급하면은 2분의 6이 돼서 그러면 3. 그러니까 2분의 6이고 어쨌든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PB를 구해야 되고요. PB를 내가 B라고 그냥 치환을 해준다면은 PBC는 1에서 B를 빼면 되니까 1-B. 그래서 1-B분의 B가 3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풀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집합식은 이 네 개가 다 맞아떨어져요. 언제냐면 독립일 때만. 독립일 때는 이 네 개가 다 될 수 있다를 이용해서 쉽게 쉽게 좀 풀어내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너랑 너를 곱하시면은 B는 3-3B니까 4B는 3이 되고 PB는 4분의 3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4분의 3. 물론 대표 문제의 풀이 과정이랑 좀 다르긴 한데 나처럼 푸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해요. 독립에 대한 모든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니까 자 얘는 밑에 있는 문제에서도 조금 다른 거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 비슷하긴 한데 되게 쉬워요. 뭐 솔직히 149, 150은 정말 개껌 문제고 151번만 보죠. 151번. 자,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긴 하는데, 자, 요 오른쪽에 있는 2번은 이제 고1 때 약간 특수 개념으로 나옵니다. A-B 합 B-A. 김태윤 씨 미적분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못 뜨는데 어제 축구 봐서 그렇지? 축구는 새벽에 밤을 설치는데 그냥 2대5 져서 그냥 잠도 하고 개빡치는데 학교는 가야 되고 그죠? 딱 봐도 그런 사이즈긴 한데 일단 뭐, 나도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나도 너무 열받아서 한 4시까지 잠이 안 오고요.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클린스만 까길래 계속 나도 열받아서 똑같이 보면서 음, 감스트 그 뭐야 시청 인원이 18만 명이었고 그리고 달순의 라이브 거기도 한 거의 10만 명 넘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도 열심히 욕하고 있었어. 채팅에도 치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여서 그래도 미적분 씨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해보시죠. 자 일단 151번 보시면은 A-B 합 B-A 이렇게 돼서 자 왼쪽 오른쪽을 합치는 이 부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요 자리를 A 빼기 B 그 다음 요 오른쪽을 B-A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친 거를 요 집합식이라 쓰고 뭐 이름은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뭐 굳이 모른다고 쳐도 근데 이거를 좀 구하시면은 그냥 어쨌든 왼쪽이랑 오른쪽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면은 여기 전체 합집합 있죠. 여기 전체 합집합. 거기서 가운데 교집합을 좀 빼면 돼. 그래서 이거는 P, A 합 B에서 P, A 교비.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는 게 그냥 가장 안정적인 풀이긴 하고 A 합 B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P, A랑 PB. A랑 B도 하고 P, A 교집합 B를 빼면 돼서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대칭 차집합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A랑 B를 더하고 두 배의 교집합을 빼면 돼. 두 배의 P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한다면은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 이런 느낌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A도 알고 B도 알고 있기 때문에 PA 교집합 B는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가 돼서 3이랑 6 약분되면 얘가 8분의 5 이런 느낌을 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게 대칭 차집합의 식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엔 숫자 1이 대입하시면은 4분의 3 더하기 6분의 5에서 빼기 자 이게 교집합이 8분의 5가 나왔는데 그걸 2배 주면 되니까 마지막에 4분의 5를 좀 빼주세요. 4분의 5를 좀 빼주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12로 통분해서 마무리하시면은 12분의 얘가 9 플러스 10 마이너스 3, 5, 15 요렇게 빼주시면은 이 다음은 12분의 19 빼기 15니까 4 12분의 4가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면 깔끔하게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독립사건의 확률 구하기 근데 이게 중2 때 정말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서 얘는 좀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갑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일 때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 이게 A 교집합 B랑 똑같은 거야.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근데 시험을 딱 따로따로 본다는 느낌은 A가 붙든 B가 붙든 뭐 솔직히 두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갑이랑 을이 합격할 확률은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A 곱하기 B를 하면 돼요. A가 합격할 확률, B가 합격할 확률. 이때 확률 보시면 A는 4분의 3. 그럼 AC, A가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 약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 다음 을 같은 경우도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 B가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1번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합격하고 합격하시면 되니까 3이랑 3 약분돼서 4분의 1.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A는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 이거는 A와 BC. 이거에 대한 확률인데 어쨌든 A랑 BC도 좀 독립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3, B는 떨어져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요거는 2분의 1. 그쵸? 2분의 1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이거는 갑이 붙고 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이 떨어지고 을이 붙거나 아니면 갑을이 모두 붙거나 약간 이런 상황인데 세 개를 다 더해도 되겠지만 그냥 전체 1에서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는 게 가장 쉽죠.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시면 된다. 그래서 둘 다 떨어질 확률은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는 그냥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전체에서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둘 다 떨어질 확률이고 자, 2랑 4 약분되면 2니까 1에서 6분의 1 빼면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6분의 5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자, 비슷하긴 해요. 152번은 굉장히 흡사하고 이 P가 있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자, A, B가 한 번씩 승부차기랍니다. 근데 두 선수 중 A만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15분의 4죠. 그럼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할 확률. 약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한다. 그러면은 A가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 A는 3분의 2고요. B가 성공할 확률이 P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B가 실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B가 실패할 확률은 1 마이너스 P. 전체 1에서 P를 빼주면 되겠지.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쓰면은 3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P를 곱해. 그러면은 얘가 15분의 4다. 이런 느낌이 좀 될 거여서 여기는 곱하기 반대로 역수로 바꾸시면은 1 마이너스 P는 1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이런 느낌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 요거 약분하면 5. 그래서 1 빼기 P는 5분의 2니까 P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은 쉽게 끝나요. 뭐 여기 투 스텝 풀이를 해도 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 컨디션상 그냥 지금 잠깐 쉬고 오히려 독립시행 확률 요거를 어차피 확률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깔끔하게 설명하고 일단 좀 뭐 남은 시간에 수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원 자체를 좀 따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잡아볼 테니까 자 그렇게 기억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진이 잠깐 쉬고 문광이도 뭐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8시부터 이어서 좀 재개를 할게요. 녹화 뭐 끊는 게 낫겠지.